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고체와 액체 사이에서의 상태 변화를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액체와 기체 사이에서의 상태 변화, 그리고 고체와 기체 사이에서의 상태 변화,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액체와 기체 상태 이 사이에서의 상태 변화를 보겠는데요. 이것을 기화와 액화라고 합니다. 자, 기화는요, 기체가 되었다 그래서 기화라고 하고요. 이건 될 화자를 쓴 거예요.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응용해 볼게요. 액화는 뭘까요? 네, 액체가 되었다라는 거겠죠. 기체가 액체가 될 때, 그때를 액화라고 합니다. 액화는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현상. 자, 그럼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기화의 예시는 어떻게 되냐면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는 현상, 젖은 빨래가 마르는 것. 빨래 안에는 액체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기체가 되는 기화의 예시고요. 그리고 물, 액체고요. 수증기 기체고요. 그래서 기체가 되는 예시가 되겠고요. 자, 반대의 경우 볼게요. 차가운 음료가 담긴 컵의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차가운 물이 담긴 물컵을 그냥 상온에 두게 되면은 물방울이 맺히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공간에는요, 굉장히 많은 수증기가 동동동 떠다녀요. 그런데 얘네들이 가다가 차가운 표면에 부딪히게 되면요, 바로 액체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증기는 기체 상태였는데 물방울이 되었다 액체 상태죠. 액화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추운 겨울날 실내에 들어가면 안경이 뿌옇게 흐려진다. 아마 안경을 쓴 친구들은 한 번쯤 경험을 해보았을 거예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요. 그 실내에 들어가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왼쪽과 같은 예시인데요. 안경은 굉장히 차갑겠죠. 차가운 표면에 수증기가 부딪히게 되면요, 바로 액체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제 안경에 김이 서린 것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액화가 일어날 때 입자 배열의 변화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액체와 기체의 입자 배열이 어떤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액체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기체 입자 배열의 모습입니다. 자, 액체의 경우에는 기체보다 규칙적으로 입자가 배열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기체는 액체에 비해서는 불규칙적으로 입자가 배열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비교를 해보면요. 기체가 훨씬 더 활발한 정도가 크게 되겠고요. 자, 입자 간의 거리를 보게 되면요. 액체는 좀 가깝고요. 기체의 경우에 매우 먼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일단 기화,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를 볼 텐데요. 기체는 액체보다 입자 배열이 불규칙하다 그랬죠. 자, 매우 불규칙해진다. 자, 그럼 액화는 기체에서 액체로. 자, 그러면 얘는 액체가 더 규칙적이니까 규칙적으로 변한다 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죠. 자, 입자 사이의 거리는 액체에서 기체가 됐네요. 입자 사이는 멀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액화, 기체에서 액체가 됐네요. 가까워지겠네요. 그 다음에 부피를 보겠습니다.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부피는 매우 커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부피는 매우 작아지게 되겠고요. 자, 그런데 그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입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함이 없겠죠. 입자 배열이 달라진다고 종류와 개수가 달라지는 거 아니죠? 둘은 변함 없고요. 자, 그러면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으면 당연히 성질과 질량도 변하지 않겠죠. 자, 그림으로 다시 정리할게요. 기화의 예시, 빨래가 마르는 것, 수증기가 되는 것,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 그리고 차가운 컵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는 것, 그 다음에 추운 겨울날 실내에 들어가면 안경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 이거 예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는 지금 보는 탐구 실험을 하도록 할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설명은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개념, 승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화는 고체와 기체 상태 사이의 상태 변화입니다. 고체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거나 혹은 기체에서 고체 상태로 변하는 현상을 모두 승화라 그래요. 우리 조금 전에 다루었던 기화, 액화 이 경우에는 단어가 그러니까 기체가 액체가 될 때, 액체가 기체가 될 때 각각의 단어가 달랐죠. 그런데 이
고체에서 기체가 될 때, 기체에서 고체가 될 때 이것은 모두 승화로 동일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승화의 예와 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옷장 속에 이렇게 동그랗게 바둑돌처럼 생긴 이런 그 물체를 혹시 보셨나요? 이건 뭐냐면은 좀약이라고도 하는데, 이 나프탈렌은 시간이 지날수록 크기가 점점 작아져요. 나프탈렌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고체에서 바로 기체가 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 아마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사 먹을 때 이제 좀 멀리 간다라고 하면은 드라이 아이스를 포장을 해주는데, 드라이 아이스는 액체 상태를 우리는 상온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얘는 바로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승화성 물질이다라고 봐줄 수 있겠는데요. 이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뒤에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예시를 두 가지 살펴보았고요. 자, 이건 또 언제 이용하냐면 라면 스프라든지 인스턴트 커피는 음식물 속 물을 얼린 후에 압력을 낮추어 얼음을 수증기로 승화시켜서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승화시켰죠. 그래서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그냥 액체에서 기체로 바로 기화시켜서 건조시키는 것보다, 증발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맛이 살아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얼린 다음에 동결 건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맛이, 고유한 맛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써서 음식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승화가 일어날 때 입자 배열의 변화를 볼 텐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기체와 고체, 입자 배열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고체고요. 오른쪽은 기체 예시가 될 텐데요. 고체의 경우에는 매우 따다다다다다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죠. 입자 배열이. 그렇지만 기체의 경우에는 매우 듬성듬성 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고체에서 기체가 됩니다. 입자 배열은 매우 불규칙해지겠죠. 기체가 훨씬 불규칙하니까. 자, 반대로 매우 규칙적으로 변하겠죠. 승화 각각 보는 거예요. 자, 입자 사이 거리는 고체에서 기체가 될 때는 매우 멀어지고요. 반대는 매우 가까워지겠죠. 자, 부피는 입자 사이 거리가 매우 멀어지니까 매우 커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매우 가까워지니까 매우 작아지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변하지 않겠죠. 배열이 변한다고 해서 종류와 개수 변하는 거 아니에요. 얘 변하지 않고요. 성질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자, 실험을 하나 확인을 해볼게요. 지퍼백에 드라이아이스 입자를 넣고 시간이 지난 후에 관찰을 하였습니다. 일단 눈으로 관찰이 되는 거는요. 드라이아이스 입자는 사라졌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런데 지퍼백은 빵빵해졌습니다. 즉, 여기에 있던, 왼쪽에 있던 고체 상태의 드라이아이스가 모두 기체 상태로 승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드라이아이스 조각은 크기가 작아지다, 사라진다 라고 적어줄 수 있고요. 지퍼백은 크기가 커진다, 부풀어 오른다 라고 적어줄 수 있겠고, 그리고 이것이 왜 그러냐면 드라이아이스가 승화하면서 고체에서 기체, 승화는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거,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 모두 다 승화이기 때문에 옆에 가로치고 적어주게 됩니다. 승화하면서 고체에서 기체가 되면서 부피가 커졌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지금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얼음과 드라이아이스를 놓고 관찰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얼음은 상온에 그대로 두게 되면 녹습니다. 액체가 돼요. 그런데 드라이아이스는 지금 어떻게 돼요? 네, 크기만 변하고 있죠. 즉, 얘는 융해됩니다. 고체에서 액체. 그런데 드라이아이스는 고체에서 바로 기체가 되는 승화성 물질이다. 우리 눈에는 그냥 작아지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지금 이 아래쪽은요, 이 얼음에 대한 물이에요.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건 아니고요. 자, 이번에는 아이오딘을 가지고 하는 실험인데요. 아이오딘을 비커 안에다가 넣고요. 그리고 둥근 플라스크 위에 차가운 얼음물을 올려놓습니다.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여 가열을 시킵니다.
시키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아이오딘이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승화라고 하게 되겠죠. 자, 승화성 물질이에요. 아이오딘은. 가만히 상온에 냅두게 되면은 혹은 가열시켜주게 되면 바로 기체로 변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 기체가 이 위는 얼음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가워요. 여기 닿게 되면은 바로 기체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고체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중간에는 기체, 그리고 위에는 바로 고체.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이 아래쪽을 보니까 처음에 이 비커 아래쪽에 담았던 아이오딘이 여기 위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비커에서는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가 한번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둥근 플라스크 밑에서는 기체에서 고체로 한 번 더 승화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여서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초에 불을 켜게 되면은 초가 녹게 됩니다. 즉,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융해 과정을 관찰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녹은 촛농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 촛농에 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연료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촛농이 아래로 떨어져서 굳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촛농이 만들어졌네요. 액체에서 고체가 됐네요. 이것은 응고되었다라는 것까지도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 해볼게요.